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운명의 새로운 인연, 이미 그러한 숙명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마카롱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8번, 7번, 5번입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띠로리,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운명의 새로운 인연은 누구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그널을 느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시그널은 현재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곧 조만간 느낄 수도 있는 시그널입니다. 어떤 시그널일지 와, 여러분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 사람은 책임감은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속마음을 잘 모르겠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거나,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보는 눈이 조금 생긴다거나, 약간 이런 게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치대로, 아니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 이게 여러분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연하와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은 연상이란 말이지. 내가 이상하게 연상에 눈을 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의외성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돼서 이상하게 자꾸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가고 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은근한 어떤 시그널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이전에 누군가를 바라봤던 어떤 시야 안에서 완전 바뀌게 된다. 그 사람이 전폭적으로 나에게 막 다가와서 막 이렇게 확 자기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책임감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리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시선이 막 강탈되게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시선이 바뀐다. 그리고 관심이 조금씩 열린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경 쓰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설레임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좀 어필해야 되는 것. 뭔지 한번 볼게요. 어필해야 되는 거 뭔지. 여러분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들이 미숙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테크닉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걸고 먼저 그 사람을 툭툭 건드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굉장히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에이스 오브 컵스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은 웃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다거나, 여러분들은 뭔가 감정 섞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굉장히 러블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럴 수 있어요. 웃는 것, 그리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할 때 은근한 어떤 미소를 같이 날리면 상대방이 완전히 막 흘러서 내린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러블리함을 그 사람이 알아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페이지 오브 소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소 미숙하다라고 하더라도 툭툭 건드는 용기 있는 말이라든가 행동들, 그냥 상대방이 뭐 하는지 보자, 내가 눈을 부릅뜨고 뭐 하는지 지켜볼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상대에게 어필을 하는데 그 자체로서 너무 귀엽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러블리한 모습을 상대에게 굉장히 내어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아,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네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이 관계를 시작을 할 때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이렇게 가치관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에서 이전에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가 감정을 느끼게 하고 되게 결정장애를 일으켰던 그런 요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절충하지 말래요. 그거에 대해서 밀어붙이래요. 강단 있게 밀어붙이래요. 그 사람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꽂히게 되는 그런 인연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되 이전에 있었던 연애 안에서 뭔가 고쳐야 되는 점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연락의 패턴이 너무 늦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약간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었어.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거를 어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조금 덜 해줄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을 받고, 완전히 이렇게 못을 받고, 그리고 작심하고, 그 사람에게 어필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하지 않고 내적 갈등을 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만의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에 연애에 대한 기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락의 패턴, 그리고 감정 표현,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거,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싫어요. 약간 그리고 가소비 하는 사람 싫어요. 이런 여러분들만의 기준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명료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약간 상대방이 책임감 있게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약속에 대한 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에게 어필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설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거를 애초부터 어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래요. 그러면 운명의 상대와는 사랑을 시작하는 그 계기, 뭐가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사랑을 시작하는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배려인데요? 이거는 완전 그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뭔가 제3자에 대해서 뭔가 힘든 거를 겪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되네? 이 사람이 거기서 중재를 해주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혼내키네? 약간 그런 통쾌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선사해 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약간 고전해서 내 사업이 어렵고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어렵고 일에 진척이 안 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이렇게 통합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배려를 받게 될 것이다. 우호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려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이 약간 타고난 그런 배려심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워하는 것들, 힘겨워하는 것들 이거를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어떤 과정을 겪을 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는다거나 배려를 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엄청난 계기가 되는 관계가 발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인연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인연일지 한번 볼게요. 완벽한 새로운 인연일지. 완벽한 새로운 인연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 높고 현재도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그거야. 그냥 지인이라든가 회사에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아직은 안 만난 사람. 그래서 현재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선명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이슈들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약속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언제 만나요 정도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나이차 볼까요? 나이차가 많이 나는지? 저는 좀 나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최소한 3살 이상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3살 이하다라고 하면 좀 정말 좀 보수적이고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고요. 보통은 3살 이상, 5살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상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난다.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과 뭐 행운이 될 만한 어떤 숫자 뭐 그런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행운이 될 만한 숫자. 굉장히 빠르네요. 3이 나왔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지금으로부터 3주나 3개월 요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요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 근데 저는 이제 좀 시기에 좀 주력해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뭐 을지로 3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시기하고 관련된 3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시간 이쪽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시 이런 것도 관련이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3주 혹은 3이라고 관련된 숫자 3달 뒤 이럴 때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라고 하더라도 빠르면 3주고 혹은 3일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늦는다라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모,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월드카드. 뭔가 누가 봐도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외모도 보통 이상, 그리고 딱 봐도 분위기도 보통 이상, 그리고 딱 봐도 사람이 있어 보이는 어떤 느낌이 좀 드는 것도 보통 이상.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도는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키도 보통 이상, 그리고 몸매도 보통 이상. 그래서 이 정도면 몸매가 좋다, 이 정도면 얼굴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키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쁘지 않네. 욕심나네요. 자, 그러면 이 바디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일단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상 몸매 또한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여지는데 몸매도 반듯합니다. 제가 볼 때는 키가 아주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키가 아주 큰 거는 아닌데 뭔가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몸보다는 사실 얼굴이 더 좋지 않을까, 얼굴이 더 착해 보이지 않을까. 이게 우리 잘생기고 예쁜 거를 좀 착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은어로.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얼굴이 아주 호감형이다, 얼굴이 좀 반듯해 보인다, 완벽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키는 약간 보통 정도이나 약간 비율이 좋아서 본인의 키보다 커 보인다, 뚱뚱하지 않습니다. 몸매 관리를 좀 잘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사람,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래요. 러블리. 이 페이지 오브 컵스는요, 웃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 자체를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귀엽고 러블리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를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그거를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할 줄 알고 칭찬을 잘해주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때로는 내과에 내놓은 어린애 같이 약간 걱정스러운 그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약간 귀엽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상콤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취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취미. 하이어펀트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절을 다니는 거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 만난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좀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람들 만나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약간 책 같은 거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고지식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다 놀고 먹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현재 약간 중동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약간 주가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약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게 이 사람은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투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올바른 사람이네. 어우,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재력이나 직업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전문가 직종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뭐 직업군이 확실한 사람, 자격증을 따서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뭔가 이 전문 직종, 예술이라든가 뭔가를 뭐 자기만의 기술직이라든가 전문직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해서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공부 쪽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더라도 전문 직종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만의 능력치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 현재 굉장히 약간 부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일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쪽으로 조금 에너지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효용 가치가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좀 보여지는 사람이다. 똑똑해 보이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이 사람의 어떤 성향상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좀 비전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에 끌릴지 한번 볼게요. 어떤 점에 끌릴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그냥 아무한테나 잘해줄 것 같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주면 그거를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나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베풀 것 같거든요. 도움이 실질적으로 뭔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베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한다거나 약간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구나. 굉장히 공평한 사람이구나.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느낀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옷을 굉장히 잘 입는다거나 스스로가 자존감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배울 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없는 면이 너에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고지식한 그런 면이 있고 되게 귀엽고 약간 그런 면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이 자기만의 어떤 보수적인 세계관이 좀 명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성숙해 보이는 면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조금 해맑은 그런 면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 가치의 어떤 밝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루어 놓은 것들 아니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존감 높게 보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꽂힌다. 나하고는 다른 저런 면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굉장히 춤을 잘 추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말을 되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조금 투박하지만 자기 표현을 잘 못해. 근데 마음은 굉장히 진국이거든요. 근데 뭐가 누가 앞에 나가서 춤추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지. 춤도 잘 추고 말도 막 조리 있게 너무 예쁘게 하고 목소리도 예쁘고
약간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멋있게 살았다. 이런 모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느끼게 되는, 점차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은 무엇일지. 자, 처음 카드에 뽑아놨습니다. 자, 여기 봐요. 블러싱 모멘트 나오잖아요. 이거는 설레이는 얼굴,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설레어가지고 볼빨간 사춘기처럼 얼굴이 불구스름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몰라 왜 이렇게 설레이지, 약간 그런 감정, 이런 감정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가면 갈수록.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요봐, 레벨업.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상승이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약간의 설레임, 약간의 얼굴에 약간 불구스러움, 약간, 내가 생각해도 막 설레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다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을 보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막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왜 내 인생이 저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더 점철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재야.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먼저 짝사랑하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짝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 볼빨간 사춘기처럼 혼자서 불스름해가지고 몰라 약간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주저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이가 먼저 짝사랑을 한다거나 먼저 좋아하게 된다거나 약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먼저 보여주시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표현이야. 사실 직접적인 어떤 감정 표현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투박해요, 감정이. 근데 되게 진국이에요. 되게 진국이고 사람의 마음이 되게 깊어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배려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봤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강국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톡톡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쩔 줄 몰라 한다? 약간 이게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굉장히 쑥스럽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뭐를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막 제깍제깍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막 샤이해가지고 막 대답을 못하고, 약간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이에요. 근데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 컵스는 여러분들만 본다는 거예요. 딸랑구처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 막 쑥스러워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는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약간 귀엽게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귀엽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시게 될 거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가 봐도 귀엽네. 여러분들 굉장히 귀여운 사람하고 사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서는요, 이 사람과는 어떤 애정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제가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연의 흐름을 제가 예상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인연은 선택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작정을 하고 가겠다, 그러면 진짜로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뭐 다른 거 뽑아볼 필요도 없어. 로맨스 나오죠? 어차피 만나야 되는 인연이다. 이 인연은 길게 가던 짧게 가던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그런 인연이고요. 아주 달달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나는 미리 예상을 해서 얘기해 줄게. 무조건 만나야 되는 인연이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던 스스로가 행복하고 웃음이 많이 넘치는 그런 연애의 흐름이 생기시기를 저는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운명의 새로운 인연. 이미 무언가 에너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새로운 인연이다. 아니면 왠지 내가 새로운 인연이 이제 조만간 만날 것 같다. 라는 그런 시그널이 무엇부터 시작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치형 카드. 아,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전전긍긍했던 어떤 느낌,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놓게 되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상하게 나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소개팅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상하게 내가 나가서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 먹거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연이 오겠다라는 전조는 확실하게 기존의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내고, 혹은 저 사람하고 잘 싸우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내가 단호하게 저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이것도 시그널일 수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진짜 생전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막 여기저기 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커피숍을 갔는데 어서님 혹시 약간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 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서프라이즈한 그런 일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런 시그널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필해야 되는 것과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마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은 싫은 거 명확하게 선을 긋고요. 좋은 거는 확실히 이 사람에게 내가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확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약간 좋을 때는 듣는 귀를 귓바퀴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의 사람인지, 그리고 꼭 나만의 스타일만 고수할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분위기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좀 발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어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있었던 공감 능력을 끌어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공감 능력도 좋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도 있는 사람인데, 여태까지는 그게 약간 질질 끌려다님으로 인해서 좀 묻혔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끌어내지 말고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확장성과 그리고 유두리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끌어내시면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보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나친 배려심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막 홀리게 돼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다가와요. 약간 다가온다라고 해서 그걸 다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경계하셔야 되는, 경보령?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처음부터, 왜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은근히 매력도 있고, 좀 여러분들이 막 몸매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막 갑자기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진심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력을 듣기 위해서 귓바퀴를 열고, 그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차분의 경계를 약간 진전하고, 그리고 관망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썸이라는 거를 좀 타보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지나치게 그 사람을 포용해주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난 네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합시다. 내가 이거 다 사줄게. 약간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말을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지나친 배려심,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충동적인 어떤 성향을 받아주는 것,
양보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타협점을 가져가고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지켜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명의 상대방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그 계기는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이거는 그건데? 뭔가 안 좋은 어떤 상황들? 근데 타협? 이런 게 나오네. 우리 단어의 키워드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단어의 키워드를 연결해 보면 처음 카드는 까치 카드예요. 근데 까치 카드는 수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뭔가 사기, 수다, 강도, 그리고 뭔가 인간관계의 신뢰 깨짐, 손실, 하자, 뭐 계약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구설수 뭐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서 뭔가 네고시에이션? 조정?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이 네고시에이션, 이런 협상이라는 카드는요, 긍정의 기운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의 기운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옆에 부정 기운이 있습니다. 부정 기운이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 될 수 있는데 이면적인 어떤 부정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못 보게 될 때 그거를 보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는 좀 될 수 있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그거네. 여러분들이 뭔가 사면초가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힘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 약간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왜 흔들다리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심리 용어 중에서 흔들다리 심리가 있는데요. 사람이 헤어진 직후에 누군가를 약간 바라볼 때 위기의식이라든가 불안감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흔들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가는 경향성이 생기는 게 바로 흔들다리 심리예요. 그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세상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흔들다리 심리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흔들다리 심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하고는 훨씬 다르고 혹은 나의 어떤 불편한 상황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처음에는 그냥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람에 있어서 좀 힘든 어떤 마음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솔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높은 자존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솔직함이 여러분들에게 성격이 고든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이 솔직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거에 있어서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진전이 될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소수의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소수의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약을 체결하러 가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막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매 계약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하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일들이 잘 안 풀렸었는데 이곳에 가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곳에 나에게 어떤 솔직하게 다가오는 근데 일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약간 반듯해 보이는 도덕적으로 약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개인의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합쳐본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불미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어떤 백마탄 왕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공식적으로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과 나이 차이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완전 새로운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나이 차이. 나이 차이. 레드. 너무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약간 이 정도는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 4살 정도까지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 라고 하면 약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무리가 되는 그런 정도의 나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막 동갑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나이 차이는 있으나 약간의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정도는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나이 차이. 연상일지 연하일지 한번 볼게요. 연상. 근데 이것도 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타로 카드들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연하를 많이 만났다. 그럼 그때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상을 많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또래는 아니고 연상 혹은 연하인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연상파냐? 연하파냐? 여태까지 내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만나느냐?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인지? 자, 일단 외모. 얼굴에서 보여지는 느낌, 분위기. 와,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요. 웃상이에요. 웃상이고요. 사람이 약간 피부가 뽀얗고 얼굴이 크지 않으면서 동고서로만 계란형인데 약간 귀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도 인상이 되게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넙대대하게 큰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작으면서도 약간 귀여우면서도 인상이 좋다. 웃는 게 예쁘다. 사람이 약간 호감형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 보일 것 같고 항상 자기가 눌려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억압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사람입니다. 반듯해 보이면서도 약간 신뢰감이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그러면 체형에서 보여지는 이 느낌은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굉장히 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이상의 신장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75가 기준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180 한 2, 3 정도? 이 정도 느낌.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평균이 175야 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한 20, 30% 뛰어넘는 그 정도 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는 좀 큰 편이고 사람이 딱 봤을 때 자기만의 아우라와 풍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풍채는 타고난 풍채예요. 집안 자체가 키가 크다거나 뼈대가 약간 두껍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한다면 서구적인 체형, 그리고 남자라고 한다면 되게 반듯하고 약간 군인같이 약간 키가 약간 큰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입니다. 약간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건강해 보이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인상이 좋다?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다기보다는 인상이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운동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사람은 사실 겉으로는 자기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생각들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속을 잘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좀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되면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평화주의자래요. 딱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폐 안 끼치고 그리고 평화로우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신중한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구설수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취미 한번 볼까요? 취미. 뭔가 배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일상의 자기 루틴을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은 일상 속에서 자기를 항상 성장시켜 나가는 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약간 고양이 패턴이 좀 있거든요. 왜 고양이들이 자기 루틴 안에 항상 그거를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회사를 출근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책을 정독한 다음에 출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저녁 때 갔다 와서 항상 동네 공원을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고 약간 퇴근을 한다. 그런 루틴이 굳어져 있는 사람. 취미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취미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자기 일상 안에서 고양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자기만의 어떤 취미가 자기에게 도움되는 거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막 어디 가갖고 뭐 엉뚱한 거에 막 돈을 쓴다거나 이거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반듯한 사람인데요? 자기만의 루틴을 정해져 있는, 쓰잘데기 없는 루틴을 하지 않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굉장히 성실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되게 일상 속에서 소소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커피를 내리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소소하게 약간 걷는 것, 막 뭔가 되게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소소한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직업이나 재력 한번 볼게요. 러브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써야 되는 거는 모아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남들에게 막 돈을 꿔갖고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소소하게 일상 안에서 자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 동업자가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소수의 사람하고 같이 뭐 동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하는데 파트너가 조금 있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돈을 모아둔 게 많이 없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성실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은 좀 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요. 소수의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끌릴지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자체를 처음부터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약간 그렇잖아요. 고양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고양이 루틴. 자기만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무언가를 반복하는 것들, 자기 루틴 밖으로 넘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항상 성실하고 항상 자기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매료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자리라든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일적인 어떤 모습이라든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에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뭐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뭐뭐를 해요 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반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 욕심 있게 사는 모습, 자기 거를 잘 지키는 모습, 그런 거를 지켜나가면서 발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인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이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막 칭찬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명백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줄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많아.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완전히 홀릭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가오지 않고요. 이렇게 좀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좀 내적 갈등이 있는 건지 본인의 마음을 별로 표현하지 않는 어떤 평화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약간 일상 속에서 이 사람이 약간 소소하고 약간 조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뭔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여서 내가 저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다. 근데 내가 옆에서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어떤 모습을 이 사람이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냥 편안함을 주고 싶다. 근데 좀 지쳐있는 모습 속에서 막 확 다가가가지고 무언가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의 배려심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별로 에너지상으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여지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성적인 어떤 호감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분명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는 자리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네가 지금 현재 지쳐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난 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런 생각을 곱씹다가 어느 순간 훅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스 오브 원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훅 들어올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를 한다? 오늘따라 굉장히 멋있네요. 오늘 제가 차 한잔 살까요? 밥 한 끼 대접할까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쑥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뭔가 인연이 될 만한 어떤 시기에 대한 숫자를 한번 뽑아볼게요. 썬데이 1일? 썬데이. 이 1은요, 굉장히 가깝게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일요일. 이제 조만간 일요일이래요. 이 시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일요일 날 하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적인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뭐 박람회 이런 거를 가서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요일 날 가갖고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쪽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일요일 날 생각하지도 못하게 어떤 공식적인 친구들 모임 이런 거는 오로지 둘만 모이는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발전이 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일요일이다.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요일은 이 관계가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시기가 일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날 만나자라고 고백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요일날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 일요일이라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곧이에요. 일은 정말 이제 곧이거든요. 이제 곧 일요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점차 가면 갈수록 강하게 느끼게 될 감정은 무엇이냐? 러브 잭팟. 여러분들 말 다 했죠. 잭팟이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거는 원래 나 오늘 당첨됐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 사랑에 당첨됐어. 나 너에게 꽂힌 거잖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할까? 아니에요. 매직 터치까지 나와. 그것도 그냥 터치도 아니고 매직 터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딱 올래. 나 오늘 로또 당첨됐어. 로또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이 감정은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있고 되게 섹시하다. 여러분들을 보면 나 혼자 막 황홀하다.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먼저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나 들어올 때 훅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호천사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Forgiveness.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대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운 안에서 진짜 이제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이제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용서해줄 거 용서해주고 보낼 거 보내고 약간 그래야지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어떤 긍정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복잡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훌훌 털어내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한 발자국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도움닫기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수호천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운을 털어내. 그래야지 네 마음속에 평화가 올 거야. 그래야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새로운 인연. 이런 인연은 이미 여러분들과 기운으로, 에너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끼게 될 시그널, 뭐가 있을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을 느끼게 될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저 사람하고 인연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게 명료해지는, 조금 더 또렷해지는 그런 시그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기준에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다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관망하면서 스스로가 약간 자기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되게 잘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막 휘감기고 막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는 새로운 인연은 이상하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상대의 어떤 대화를 여러분들이 이끌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의 전조종상은 상대방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븐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을 만한 어떤 자신감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꿀릴 게 없고 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어필해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죽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뒤로 소심하게 다가가지 않아도 뭔가 당당하게 굴어도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만한 인연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어필해야 되는 것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 어필해야 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거 매력 있으니까. 관망하는 자세.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천천히 보여주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결혼하기에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뭐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만큼 롱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야, 너는 진짜 장점이 많아. 야,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완전히 이거는 로또지 라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정말로 배우자감으로 최고라든가 이런 소리를 막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꺼번에 막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관망하는 자세로 상대에게 조금씩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리고 약간 되게 화목한 가정? 이런 거를 꾸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전제 조건의 어떤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재반사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좋겠다. 근데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서서히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여주면요. 보여줄 게 너무 많대요. 보여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급함만 버리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그거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바쁘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거 되게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막 다투고 멀어지고 기싸움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신뢰감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던 간에, 어떤 피곤한 어떤 상황이 우리의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런 솔직한 감정이 욱하는 걸로 연결되면 안 돼요. 욱하는 걸로 연결하면 안 되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솔직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타협이 되는 사람이고 관계에 있어서 절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살살 속이려고 하고 선의의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신뢰감이 바닥에 한꺼번에 그냥 확 바닥을 찍을 수 있거든요. 스코어가 100점에서 빵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절충을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상대에게 분명히 어필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양보를 해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운명의 상대와 사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거 뭐지? 여러분들 이게 워터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물카드잖아요. 물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바다 근처에 무언가를 가서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거나 혹은 약간 이런 이슈가 없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깊은 우울감에 느낄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혹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진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혹은 유학을 갔는데 바다 건너서 유학을 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어떤 계기가 돼서 서로 간에 약간 편해진다거나 유학을 가는 케이스들은 소수의 경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우울감에 시달릴 때 누군가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다거나 혹은 놀러가서 여행, 바다 근처에 갔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약간 그때 나눴던 어떤 대화들이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뭔가 이슈가 정말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여러분들 사이를 진짜로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짝대기 약간 이런 걸로 돼서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대요. 물가를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연상일지 연하일지 한번 볼게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나이 차이가 이거는 약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 여태까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다. 연하. 근데 이게 연하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비슷한 또래라든가 나보다 연상을 조금 그동안 만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옷 입는 게 굉장히 젊어 보인다거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조금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패턴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패턴을 봤을 때 항상 그 패턴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연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두 개 다 부정카드가 나온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패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행운이 되어줄 우리 기간 위주로 볼게요. 기간, 시기, 뭐 시간 이런 거 위주로 봤을 때 행운이 되어줄 숫자는 여러분들 2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먼데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행운이 되어줄 날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마도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이전하고는 다른 서프라이즈로 어떤 이벤트가 되는 그런 날이 된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먼데이는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두 번째 만나는 날 띠리리 이렇게 온다거나 혹은 날짜로 2일이 될 수도 있어요. 2일 혹은 시기이기 때문에 2시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뭔가 짜릿하게 오는 마음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월요일이라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일지. 일단 외모.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오, 뭐야. 완전히 상대방이 남자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상남자 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전형적으로 약간 남자답게 생긴 얼굴. 얼굴은 약간 까무잡잡하고 콧대는 오똑하고 눈은 약간의 쌍꺼풀이 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간 큰 눈.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운동을 좋아해서 까무잡잡해진 건지 아니면 얼굴의 골격 자체가 약간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건지 남성다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여성분이다 그러면 굉장히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눈도 크고 쌍꺼풀도 짙고 그리고 코도 이렇게 오똑한데 이거는 뭔가 성형을 해서 예뻐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뚜렷해진 느낌이 아니고 원래 유전자적으로 눈, 코, 입이 좀 큼지막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성분이어도 피부는 좀 까무잡잡한 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체형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말랐네요. 좀 전반적으로 엄청 키가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닌데 조금 마른 편에 속한다. 좀 슬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뚱뚱하다라고는 거리가 멀고요. 얼굴은 좀 상남자 그리고 약간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여성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들고 바디의 이미지는 날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엄청 커 보이고 막 덩치가 커 보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사람 이 사람 하나에 꽂히면 오랫동안 감정이 매몰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T보다는 F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감성형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소심한 면도 있고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좀 있고 소심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꽂혀갖고 약간 답답해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형이에요. 감성형인 조심스러운 어떤 성격. 사람이 되게 우악스럽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조심스러운 사람의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좀 살피면서 본인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은 상남자 같이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취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가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근력 운동,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등산 이런 것도 약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 자체가 뭔가 본인의 몸을 단련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재력이나 직업. 이 사람 돈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자수성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만들어 나간 거에 대한 어떤 돈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거나 이 사람이 뭔가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왜냐면 성격 자체가 좀 조신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되게 막 경고망동하고 우악스럽게 막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안정감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될 때까지 도전하는 스타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수성가형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투자를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거의 어떤 바운더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낸 사람. 집안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부자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고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원래 돈복을 타고난 사람, 쇠복이 있어가지고 막 중동 정책 나가고 막 다 막 하락하고 지수 하락하고 코스닥 코스피 막 다 떨어지는데 혼자 그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남은 여윳돈 다 돌려가지고 다음날 급상승할 때 본인 막 20% 먹고 나온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센스, 이 돈을 굴리는 센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점에 끌릴지 한번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섹시하고 편하대요. 내 사람인 것 같대. 오,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나는 주변에 누구도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고 나는 여자애, 나는 남자애, 이성애, 연애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끌렸대요. 아, 저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이성적인 끌림이 굉장히 컸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편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무료함 속에서 모두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들만 마치 멀리서 보이는 반짝이는 별처럼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엄청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덧성 카드 굉장히 잘 웃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거예요. 여러분들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매력 있는 사람인지, 막 사소한 거 하나도 애티튜드가 막 묻어나. 굉장히 매너 있고, 약간 부드럽고, 여러분들을 막 치켜 세워주고, 막 잘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막 먹다가 뭐를 흘리면 얼른 자기가 알아서 닦아주고, 약간 그런 행동들을 되게 잘하고요. 계속 웃어. 여러분들이 보면 계속 웃고 즐겁고 환하게 약간 대해주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티를 엄청나게 내실 것 같다. 일단 배려심과 그리고 기분 좋은 어떤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약간 굉장히 대놓고 보여줄 것 같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돌려서 여러분들을 칭찬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주변을 막 챙기려고 한다거나 막 화난 느낌, 여러분들이 사소한 농담을 해도 막 이게 오버하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까르르르 웃어 넘어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특히 약간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본인의 감정을 한번 터질 때 숨기지 못하는 심리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그래요. 한번 터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점차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느끼게 될 감정은 무엇이냐? 이 처음 카드에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완벽한 편안함, 완벽한 안정감,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로부터 편안한 어떤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절대적인 평온. 여러분들보다 더 이상 편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어떤 모든 거를 보여줘도 될 것 같다. 이 사람 자체가요, 불편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극적인 어떤 매력보다는 편안한 안정감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약간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제반사항이 되는데, 막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막 멋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뭔가 편안한 안정감, 완벽한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뭔가 그 가운데서 내 이 감정은 뭐지? 라는 그런 복잡한 심리적인 이렇게 갈등 이런 것도 하시게는 될 것 같아요. confusing and mixing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게 과연 내가 이게 맞는 감정인지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빨리 빠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느끼는 이 완벽한 평온감을 이 사람이 오랜만에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이게 독인가 아니면 정말 사랑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하는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카드에 뭐가 나와요? 원웨이가 나오죠? 에라이 모르겠다. 내 감정 가는 대로 가자.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먼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 감정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눈치채지 못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혼돈이 오는 거지. 이 편안함은 뭐지? 이 천국 같은 편안함은 뭐지? 라고 하다가 복잡해. 이게 독인가? 뭐지? 이 감정이 에라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거야. 약간 그런 감정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근데 이런 경험들을, 마음의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혼란스러워 하지만 결국에는 직진한다. 여러분들만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No need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알아서 웃어주고 알아서 칭찬해주고 자기 혼자 혼란을 겪다가 자기 혼자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없어요. 그냥 들어주고 관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우나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앉아있으면 연기가 뽀록뽀록 올라오듯이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현혹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건 없어요. 상대방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7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8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새로운 인연 이미 숙명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인연이 오는 그런 흐름은 어떤 식으로 찾아오게 될지 누구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그널을 느낄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그널을 느낄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없었던 어떤 활력이 막 살아난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못 놓고 이런 마음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원래 원초적인 어떤 자존감, 자신감,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애감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괜히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웃음이 나고 매사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고 왠지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 스스로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한마디를 나눴는데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의 원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눈치 안 보게 되고 스스로가 약간 기분 좋아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시그널이라서 여러분들 분명히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눈치를 안 볼 수도 있구나. 내가 원래 맞아 옛날에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 나의 원래 성격은 이랬는데 나의 그동안 왜 그랬지?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새로운 인연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사 기분이 좋고 내가 이전에 안 했던 행동들을 좀 반복하게 되고 원래 고유의 어떤 자존감을 되찾기 시작하는 어떤 시그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반드시 어필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여러분들만의 본연의 매력을 어필하시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동정심, 그리고 배려심, 이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불쌍한 사람들 못 지나가고, 그리고 불쌍한 고양이 강아지들 못 지나가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강아지 고양이들 약간 귀여운 거, 그리고 불쌍한 거, 감동적인 거 보면 눈물 흘리고 약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어필하세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아, 내가 어저께 그거 어디서 봤는데 마음 너무 짠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좋아요. 나는 좀 동정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약간 그거를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센스 있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어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되게 어떨 때는 천연덕스러운 미소, 어떨 때는 약간 귀여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물가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되게 완벽하고 사람이 약간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허둥댄다거나, 한 번씩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한 번씩 무언가를 실수한다거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약간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 여러분들 약간 허둥대는 그런 모습조차도 여러분들은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양보하면 안 되는 것, 이거는 새로운 인연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 있잖아요. 서로 간에 약간 권태감이라든가 관심이 없는 거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회피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특히 어떤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인을 받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가는 길이 우리 둘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 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회피하고 싶고 답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미지의 어떤 길 안에서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도전해보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충동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거를 극복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구나, 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한다거나 자꾸 피해버리고 막 그러면 스스로가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회피형을 못 견디는 게 맞다. 그래서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관심 없어지는 어떤 권태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 조율을 애초부터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하라는 게 아니고 만나면서 이거를 좀 계속 틈틈이 이야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라도 명확하게 하든가. 근데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지. 내일까지 하루만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무조건 잠수 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답해갖고 속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충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괜히 봐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운명의 상대와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스킨십부터 시작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아주 음흉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정의 지나침이 들어서 유혹을 느껴서 저 사람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들어서 이게 뜨밤을 보내게 된다거나, 스킨십이 먼저 이루어져서, 가벼운 스킨십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약간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어떤 공간이 확 줄어서 갑작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뜨밤 혹은 스킨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긍정적인 어떤 요인을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인 어떤 느낌. 처음부터 스킨십으로 시작했던 어떤 관계가 이 관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중간에 어떤 그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야. 친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야. 이상하게 한번 스킨십을 가볍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편해지고 왠지 내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날지 한번 볼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날지. 많이는 안 나요. 많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한 3, 4살? 이 정도는 차이가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주 적게 나면 동갑이나 1살. 그러니까 이거는 동갑에서부터 그러니까 동갑까지는 아니고 1살에서부터 4, 5살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상에 가까운지 연하에 가까운지. 연상, 연하. 연하에 가까운데? 이거는 여러분들보다 1살 정도는 어리다거나 한 2, 3살 정도는 어리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동갑이어도 여러분들보다 생일이 좀 더 늦다거나 약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여러분들과 기간으로 봤을 때 행운의 숫자 한번 볼게요. 행운의 숫자. 4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웬즈데이가 나왔어요. 웬즈데이가 나온 거는 수요일이 여러분들과 뭔가 접점이 되는 관계가 어떤 폭증하는,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완벽하게 서로 간의 어떤 밸런스와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 월, 화, 수 해가지고 4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4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4일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4시도 해당이 될 수 있겠다. 혹은 지금으로부터 넷째 주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요일이라는 날짜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관계 안에서 임팩트 있는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날짜가 바로 수요일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뭔가 이렇게 얼굴에 핏기가 없어. 얼굴에 핏기가 없고 뽀얀 그런 느낌이고요. 얼굴에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마른 듯한 느낌이고 좀 딱 봤을 때 튀지 않는 얼굴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조용조용하면서 하얗고 그리고 얼굴에 살이 없고 이런 느낌. 그럼 체형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근데 체형은 좋아요. 키가 중간 이상은 되고요. 약간 큰 편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단단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피지컬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약간 몸 자체는 중간 이상의 체형과 중간 이상의 약간 골고루 약간 체형이 아주 잘 빠졌다. 약간 그런 느낌. 엄청난 근육이 막 울룩불룩한 건 아닌데 약간 장근육들이 예쁘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사람입니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살보다는 약간 기본적으로 몸매의 굴곡이 굉장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자잘하게 약간 찌지 않는 어떠한 몸, 그리고 너무 마르지도 않는 어떠한 몸 속에서 몸의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평소에는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매너도 있고 되게 약간 섹시하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섹시한 경향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되게 당황한대요. 근데 그 당황하는 게 티가 난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성격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안 좋을 때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상황이 사면초가 상황일 때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회피를 할 때도 나 회피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거를 처음부터 이 사람을 길을 들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일부러 회피형의 성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당황하는 기색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귀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회피한다라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완벽한 회피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모든 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되게 약간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수의 자기 사람에게는 굉장히 집중하고 잘하는 그런 경향성은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취미는 뭔지 한번 볼게요. 더 문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취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 때 나가서 걷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천체 같은 거 있잖아요. 별 같은 거 하늘에 있는 이렇게 깨끗한 도시 가갖고 막 밤에 하늘 보면서 막 별 보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한다거나 약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기만의 혼자 하는 어떤 취미생활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경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게임이라든가 남들 모르게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누군가 이렇게 막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좀 챙기는 그런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재력이나 뭐 직업 한번 볼게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일상 안에서 그냥 요 정도 소소하게 벌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돈벌이가 엄청 많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약간 물하고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공감하는 일,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만족하고 있고 엄청난 벌이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즐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도 좀 안정적인 수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자기는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면에 끌릴지. 여러분들 약간 발랄한 느낌이 있구나. 여러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이라든가 당찬 모습이라든가 말할 때 굉장히 거침없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몸매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하고 굉장히 어우러져서 매력이 넘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엠프레스 카드하고 나이트 오브 완즈가 두 개 다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 사람에게는 좀 신기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기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멋있다, 부럽다, 그게 매력있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시선을 강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그냥 고백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직진 고백? 아, 이게 다 행동력 카드들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에이스 오브 소드는 이 사람 명확한 새로운 인연이고요. 새로운 인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고백을 하신대요. 난 네가 이런 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혼자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한 사람이지만 자기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명확하게 직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명확한 용기는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관계가 진전이 되는 거는 스킨십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뜨밤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진전되는 이성적인 어떤 호감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무조건 직진이에요. 이게 행동력이 2개 다 나왔거든요. 이 나랑 너무나 다른 모습이 양가 감정을 느끼고 확신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난 너와 완벽한 소통을 해야 되겠어. 난 네가 너무 좋아. 나는 처음 볼 때부터 네가 좋았어.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매력 있는 거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실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느끼게 될 감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소유욕 이런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고 싶다. 막 그런 생각에 막 미친 듯이 막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하게 너만 보여. 너만 생각나. 이렇게 되신대요. 약간 지나치면 약간 집착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처음부터 굉장히 지배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욕 그리고 저 사람이 나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휘감기게 될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은 그냥 나랑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력에 내가 헤어나오질 못하겠다. 근데 이 매력이 관능적인 매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엄청난 섹시한 매력을 주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스킨십 이런 거를 막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 막 소유욕을 느끼고 그리고 관능적인 유혹도 느끼고 약간 그럼으로 인해서 혼자서 약간 자기 전에 생각하면 얼굴이 막 발그스를해지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해요. 근데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성적으로 막 처음부터 막 너무 막 발그스리하고 막 관능적인 유혹을 느끼고 막 저 사람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막 온몸을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서적으로 서로 간에 교감을 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에게 섹시한 매력을 지나치게 좀 많이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 엄청나게 막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고 속도를 좀 조절하실 필요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직진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과연 애정운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운의 흐름은 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운의 흐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기운으로 봐서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opportunity 나오네요.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 옆에 forgiveness가 나와요. 어쩌면 이 사람의 어떤 직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행동이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마음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만일에 이 카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기존에 있는 누군가가 놔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막 분노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존에 누군가가 없어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행동이 좀 과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속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어쨌든 간에 조만간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진하고 꽂힐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